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명신산업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도 좀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금 시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미 나스닥이 어제 하락을 좀 했죠.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시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봤었는데 나스닥이 장중에 0.5% 강세를 내어주면서 결국 2% 하락 마감,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우지수는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다. 최근에 조금 기술주들 위주로 낙폭이 있는데, 음, 현재 그 낙폭이 큰 종목들이 아마존,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가장 컸어요. 최근에 가장 컸어요.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요. 그 이유 자체가, 어, 여기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책임자로 대형 기술주의 독점적 지위 타파 활동을 해온 윈나칸을 공식적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독점이라는 게 상당히 좀 2019년도, 18년도에는 좀 큰 이슈였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는 되어 왔었는데 그 코로나 팬데믹 때는 잠잠해졌었죠. 근데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면서 낙폭이 나왔다. 네. 그럼에 따라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도 네.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점은 나왔고 그리고 저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직전에 매물대를 앞두고 저항을 계속해서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지지 구간들에서는 좀 약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종목이 뭐 테슬라가 나빠서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약간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어디까지 미는지 지켜보고 시그널을 조금 확인하자. 예. 그리고 HY님께서 힘들다. 기다리는 게 힘들다. 그쵸? 항상 힘들죠. 네. 어쨌든 조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투자한 이유. 근데 모든 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누구나 다 이제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접근을 하죠, 보통. 근데 좀 약간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미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떨어지는 음봉에서는 잡기보다는 오늘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시그널을 확인하자라는 거는 매수세가 어느 가격대에서 조금 유입이 되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차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실제 이 라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수세가 약한 건 아닙니다. 예.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양봉이 나왔었던 두 번의 양봉이 나왔었던 구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양봉이 나왔던 구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했었고 그전에는 이런 구간들이 있었겠죠. 위에도. 네. 근데 여러 군데가 이탈이 나오니까 여기선 저항을 받았던 거였고 여기가 또 이탈 나오니까 이런 직전에 또 매물대들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을 살짝 주고 더 빠지는 데 사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탈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네 번째 계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세를 돌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이평선들을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차적 1번은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들 근처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평선을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전 고가를 높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가를 높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아직까지는 만들어진 차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위를 직전 고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를 돌파할지 아니면은 저항받을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1번 시그널이랑 2번 시그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떨어질 거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을 이탈하고 나서
오히려 저항받고 그 다음에서 이제 반등을 보는 게 맞을 거고, 실제 이런 구간들을 지켜줄까? 그건 아직까지 판단하기 좀 이르죠. 네, 이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지, 자, 여기서는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양봉이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비슷한 구간에서 현재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은 결국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은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구간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흐름에 있어서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나와줬던 가격대들이 있었는데 내려오는 조정받는 흐름에 있어서 이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뭐 생각하는 거는 박스권이고 단기적인 박스권 형성이었고 이탈이 나오면은 손절하고 여기까지는 가져가겠다. 이건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손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비슷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면서 그냥 내가 만약에 조금 중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위에 사가지고 현재 좀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평선들이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좀 돌아나가는 움직임 이후에나 조금 접근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여기서는 어떤 캔들의 기반, 어떤 매수세의 기반을 두고 접근할 수 있는 오늘 양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맞다라는 관점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조금 역추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손절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는 트레이딩이 가능한데 어쨌든 추세가 하락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실제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은 상승이 나와준다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땅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나와준다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이후에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해도 된다. 괜찮다. 예. 근데 내가 굳이 매매를 할 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접근하는 것은 여기가 쌍바닥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쌍바닥은 결국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를 참여하는 거거든요.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쌍바닥이 될 것이다. 여기만 지켜주면은 최소한의 박스권이라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때 들어간 사람들과 지금 들어가는 매수로서 동참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어쨌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사업 보고서도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핫스탬핑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제 이제 좀 트렌드도 맞고 명신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 사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성장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기존에 있던 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대감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이런 시장의 빠른 성장 배경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EV 항속거리라고 해요. 예, 일회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최대 거리라는 건데 이게 이 경쟁과 관련이 매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품성인 이 항속거리, EV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전기 제어 기술 등의 막대한 R&D 비용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기술적으로 이미 달성된 차량 경량화 기술의 적극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리스크, 요즘에 전기차가 이쁘게 나오고, 이, 어,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최근에 나왔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하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항속거리를 늘려야 되는 거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자동차 회사들은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핫스탬핑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는 현대기아차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테슬라와도 일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채택이나 확대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 주가가 급등했을 때 급등하는 종목에 달리는 말에 얻어 타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눌렸을 때는 내가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정파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명시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